제 지인들이 처음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요청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인데요. 요청한 일은 뭐였냐면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종 삼촌입니다. 오늘 지난주 저희 후배, 예전 직장 후배 만났던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퇴사한 지 오래됐지만 그 친구는 지금 직장을 다닌 지 꽤 됐네요. 벌써 10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저한테 묻는 게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또 대안을 찾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배한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이거였습니다. 왜 퇴직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 친구의 답은 제 생각에는 좀 뻔한 답이 원래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뻔한 답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사랑 싸웠네. 아니면 우리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혹은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가장 흔한 답이거든요. 이런 뻔하디 뻔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의 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혹은 사고를 많이 한 그런 답이었어요. 뭐였냐면 9시 출근하고 6시에 칼퇴근을 하는데 그 있는 시간의 동안 본인이 300 정도를 받는데 자기가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일을 하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아이디어는 없었지만 그 다음에 빠르게 은퇴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거야. 즉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더 큰 부가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즐기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또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의미 있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퇴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효율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도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효율을 가지고 일을 할 건데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나 아이디어는 딱히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를 찾아온 이유는 뭐였냐면 지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커머스 쪽에서 오래 일을 해왔고 하니까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특히 두 가지 포인트를 이 친구에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용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용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굳이 더 자존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 창업을 한다는 것은 내 월급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게 또 사업이고 창업일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회사를 나오고 그만두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성공의 반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는 실패를 이겨내고 그 성공의 맛을 볼 때까지 계속 이제 피드백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기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준비되어 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제 지인들의 사례들을 말해줬는데 제 지인들이 처음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요청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인데요. 요청한 일은 뭐였냐면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떼다가 저렴한 가게에서 떼다가 온라인에서 한번 팔아보는 일단은 직장은 그만두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연습들을 시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킥스타터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물론 이제 회사랑 소통을 해가지고 물건을 따와야겠죠. 따와서 한국의 와디즈에서 이제 런칭해보는 상대적으로 과업들은 있지만
내가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리소스를 할 수도 있고, 특히나 내 자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계속 높여가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되면 더 우리가 퇴사하고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더 단련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또 제가 강조했던 거는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이 판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같이 중가가 많이 없어지고 최저가하고 고가 시장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사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10년 전 이전부터 이 중가가 없어지고 초저가, 뭐 우리가 코스트코를 이용한다든지 마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깔세 매장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러거나 아니면 고가 명품이 많이 있는 백화점을 여는 이렇게 중간이 없어지는 형태를 그렸었는데요. 온라인은 사실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간 가격들이 많이 작동을 했었는데 최근 2, 3년 안에 급격하게 중간 가격이 없어지면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도 초저가 아니면 고가가 승부되는 그런 시점으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온라인이 오프라인과 다르게 모두 다 알다시피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쟁 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장 구조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알바를 하면 200만 원 정도 지금 벌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이 정도 이하의 구조 하나하고, 그 다음 우리가 월급 정도로 생각하는 300에서 500 사이의 구조, 그 다음에 500 이상의 구조. 물론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기대치에 따라서 이 각각의 수익 구간의 기준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던 혹은 제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구간별로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 이 다음 영상들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말 안 해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판을, 온라인 구조의 판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을 벌 수 있다, 이런 구조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제 삶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후배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냥 조언인 거지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퇴사를 해서 창업을 하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가 내 삶이고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봄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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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